파일을 만들고 또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명을 여기다가 인자로 주고 그리고 여기 파일명 주고 인자로 파일명을 주고 그리고 파일을 읽고 쓸 때 옵션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옵션을 주고 그렇게 해서 파일을 읽고 그 파일을 우리가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 라인을 다 읽고 싶을 때는 자, 그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in file read lines 하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와요. 다 읽어와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어오는데 자 읽어올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리스트에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와서 그 리스트에 항목 하나가 한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트에 항목 하나가 한 줄에 들어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좀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자, 자, 여러분들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 그 파일을 읽어올 때, 좀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리드 라인즈가 있고 그냥 리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리드 라인즈는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고 리드 라인은 한 줄씩 한 줄씩만 가져오는 거예요. 리드 라인은 한 줄씩 한 줄씩 가져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뭐야 한 주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파일 출력은 우리가 파이썬 튜터로 하면 좋은데 파이썬 튜터에서는 파일 출력은 지원이 안 돼요. 파이썬 튜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파이썬 튜터 말고 다른 지금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곳에서 실행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가정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저기 보자.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둬야 돼요. 파일을 만들어 두고 그 파일 있는 경로는 여러분들 뭐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또는 특정한 경로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파일 그 이름은 뭐 여러분들 이제 적절하게 주면 그 지정을 하면 되고 자,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fon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 안에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 있어요.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파일을 열고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리뷰를 조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 맥북이라서 이렇게 경로 지정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특정한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자, 그 앞에서 봤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라인즈는 in file.read lines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그리고 print lines라고 치면 여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이 한 줄씩 한 줄씩 어떻게 돼요? 그 리스트 항목 안에 한 줄씩 한 줄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니까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 읽은 내용을 어디에 라인즈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라인즈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 라인즈는 결국은 뭐다?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예요. 리스트.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한 줄씩 한 줄씩 그 파일 안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한 줄씩 한 줄씩 어디에? 리스트에 항목으로 이 콤마가 리스트의 한 항목이죠.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좀 들어있어요. 리스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드 라인즈를 하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부를 다 읽어와서 그 내용을 어디에? 리스트에 한 줄씩 한 줄씩 저장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내용을 해봤고, 자 그래서 이제 읽어오는 방법이 방금 봤듯이 파일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읽어오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오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n file 하고 read lines 하고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와 볼게요. 자, file close line 1 in file close를 먼저 해야 되겠다. 자, 그 실습을 해보면서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음. line 1 in file 점 read line 따로 읽고 닫고, 그리고 print line 1 하고 출력하니까 어때요? 한 줄만 가져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잠깐만, 뭔가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네. 줌으로는 화면이 보이죠?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한 줄씩 이렇게 읽어오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좋아요. 한 줄씩 읽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한 줄 읽어왔어. 그런데 줄 수가 보통 파일에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예시에서는 파일 한 세 줄밖에 없었잖아요, 맞죠? 근데 파일에는 사실 줄 수는 엄청나게 많은 파일도 있을 거고 적은 파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일 줄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으면 그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줄 수만큼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오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반복문으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오고 싶어요. 근데 언제까지? 파일에 있는 내용이 있을 때까지만 읽어오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일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올 건데, 읽어올 때 데이터가 있는 줄까지 읽고, 그리고 줄을 마치면 종료하는 그런 예시가 있고, 그 예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예시가 되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open, 자, 파일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 파일을 열어주세요 하고, 자, 그리고 in file read 점 read line,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점은 어떤 이 객체의 기능이에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인데 그 함수 기능들 중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점 찍고
방금 우리가 했던 리드라인즈까지 우리는 했는데 거기에 3발 더 나가서 점 rstrip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면 rstrip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른 그 줄을 읽었어요. 한 줄을 읽었어요. 한 줄을 읽고 그 한 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공백들은 모두 다 삭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공백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줄을 하나 읽어왔는데 그 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공백도 문자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잘못 뭔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온 줄의 공백은 다 지우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공백을 지우고 그리고 while문에 들어와서 이 라인이 공백, 그러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이터 값이 있다는 얘기죠. 한 줄을 읽어온 게 있다는 얘기죠. 한 줄을 읽어온 게 있으면 그 한 줄을 읽어온 걸 출력하고 그리고 다음 줄을 또 읽어와요. 또 읽어와서 반복문을 계속 돌겠죠. 마찬가지로 반복문에서 판단을 하겠죠. 값이 있는지 없는지. 자, 공백이 아닌 경우, 그럼 공백이 아니란 얘기는 앞에서 봤듯이 홍길동 010 있을 거고 강감창 010 전화번호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오고 이 한 줄 읽고 이 한 줄 읽고 이 한 줄이 라인에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이순신 010 쭉쭉 있을 거예요. 이순신까지 다 읽었으면 이 와일문에서는 더 이상 그 저기 뭐야 이순신을 읽고 그 다음 라인을 읽으러 이제 갔어요. 그 다음 라인을 읽으러 갔는데 그 다음 라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니까 읽어온 값이 뭐예요? 공백이죠. 그 공백이라는 얘기는 얘와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예요. 자,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같으니까 이 조건 만족 안 하고 빠져나와서 파일을 종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소스 코드가 동일한 소스 코드라고 보면 돼요. 동일한 소스 코드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야 돼요. 스트립이라는 함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홍길동하고 공백이 이렇게 두 칸 있고 땡땡 있는 것과 그냥 홍길동하고 공백 없이 땡땡 있는 것과 이 두 개는 1번, 2번은 엄연히 달라요. 자, 이 스트립하고 이 스트립으로 홍길동의 공백을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자, 파이썬 튜트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이 스트립 함수가 뭐 하는지를 지금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링 n은 스트링에 공길하고 공백을 이렇게 띄운 거하고 이렇게 하나 띄웠어요. str2는 공길. 자, 스트링 1과 스트링 2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스트링 1 점 r 스트립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 str1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str
3 이렇게 할게요. 자, str3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str3에는 공백이 없어졌어요. 맞죠? 공백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자열에서 뭔가 특정한 값을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고 이번에는 홍길동 스트링 2에는 마침표가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만약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 점을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스트링 3에는 스트링 2에 점 R 스트립하고 점을 지우고 싶으면 이 지우고 싶은 점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인자로 지금 이게 인자를 이렇게 넣어 줘야 돼요. 점을 이렇게 인자로 넣어 줄게요. 음. 자, 어떻게 됐어요? 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일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보면 이 필요 없는 문자들, 필요 없는 특수 기호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다,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인자로 전달된 문자를 문자열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제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R 스트립은 right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의 오른쪽에서 지우고 싶은 거고, 스트링의 왼쪽에 지우고 싶은 거는 L 스트립 하면 되고, 그냥 스트립 하면 스트링의 앞, 뒤, 왼쪽, 오른쪽 다 이런 비슷한 문자를 지우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점이 이게 앞에도 만약에 앞에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콤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콤마를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string 2 L strip left string 콤마를 이렇게 지워 볼게요. string 4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스트링 2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스트링 2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스트링 3에는 스트링 3 하면 이 뒤에 있는 점을 뺐죠. R 스트립으로 해서 점만 뺐어요. R 스트립으로 점만 뺐고, 자, 레프트 스트립으로 뭘 뺐어요, 이제? 앞에 있는 콤마만 이렇게 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응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또는 어디 그냥 스트립하면 왼쪽, 오른쪽에서 다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 파일에서 이 rstrip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만약에 홍길동하고 전화번호 쭉 있고 뒤에 공백이 아이고, 뒤에 공백이 이렇게 좀 몇 가지 공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공백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여태까지는 읽어봤으니까 파일에 그럼 직접 한번 써봅시다.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쓸 건데 데이터 쓰는 옵션은 그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W를 사용을 해야지 write 하겠다는 거고 R은 읽기죠. read라는 뜻이죠.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읽기만 했는데 이제 write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write 할 때 이 속성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기존에 동일한 파일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는 내용은
덮어 씌워져서 내용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예시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파일을 열고 닫지 않은 게 있으면 in file.close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그리고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쓰기는 이제 our file이라는 이름으로 open user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혹시나 다른 파일 이름으로 이제 파일 이름을 좀 바꿀게요. write 속성을 write로 주고 자 out file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 그 파일 객체를 여기서 이제 보통 얘를 이제 오브젝트 객체라고 얘기해요. 객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쓰고자 하는 파일을 오픈을 하면 그 파일에 우리가 뭔가 접근을 하려면 그 파일에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돼요. 접근을 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일에 읽고 쓸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객체가 우리가 만든 파일 객체예요. 파일 객체. 그래서 이 파일 객체에다가 파일 객체 점 read 하면 아까 read로 ing 이렇게 하면 읽어오는 거였고 write를 하면 그 파일에 우리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자, 파일의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write 여기 전우치 010 여러분 1, 2, 3, 4 자, 이렇게 하고 자, 반드시 마지막에 여기 있는 그 돈 표시 그원 표시 돈 표시 하고 n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 돈 표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역슬래시가 있어요. 역슬래시 이 표시가 역슬래시 n 표시예요.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해줘야지 얘가 한 줄씩 다음 줄로 넘겨져요. 안 그러면 줄을 넘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붙이거든. 그래서 줄을 안 넘기면 이 뭐야 여러분들 파일에서 보기가 좀 불편해요. 다시 our file write. 근데 our file 하고 나니까 뭔가 숫자가 뭔가 반환됐죠. 이렇게 뭐 숫자가 반환되는 그 아마 이 아이들 기능의 특성상 숫자가 반환되는데 이 숫자 반환되는 숫자는 이 write 한 개수예요. 파일 개수. 이 문자 개수가 18글자예요,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렇게 하고 out file close 하고 아이고. 그럼 여러분들 디렉토리에 가서 그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정한 곳에 가서 가보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아까 우리가 저기 뭐야? 아까 우리가 이 슬래시 n을 붙였죠. 슬래시 n을 붙인 이유는 이 슬래시 그러니까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를 붙인 이유는 이 한 줄을 쓰고 다음 줄로 이렇게 넘기라는 뜻이에요. 다음 줄로 줄 바꿈을 하라는 뜻이고 역슬래시가 없으면 옆에 이렇게 계속 쭉 옆으로만 쭉 나열되기 때문에 파일이 상당히 보기가 불편하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잘 되나요? 라이트 하는 게?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파일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옵션을
append 옵션 이제 A를 준다고 그랬죠. 그 A 옵션이 append예요. append고 자, 이 A 옵션을 주고 마찬가지로 추가 한번 해볼까요? 추가를 할 거고 그 추가할 내용은 뭐 강감찬, 김유신, 정약용 자 이렇게 내용을 전화번호를 또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아웃 파일 오픈을 먼저 해야겠죠. 오픈을 하는데 user 1.text 옵션 A 그리고 옵션이 A PHON이 나 왜 안 열리지? 잘 열리나요? A로? 이거리 여러분들 뭐 별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잘 열리는 것 같. 오케이 오케이 열렸고 파일 자 이렇게 반드시 슬래시 n으로 역슬래시 n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넣어줘야 된다. 아이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내용을 한번 보면 파일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을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은.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함수가 하나 더 나와요. 이 함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스플릿. 스플릿은 문자열이 이렇게 있어요. 문자열이 있고 그 문자열을 어떻게 단어 단위로 쭉 잘라서 단어 단위로 잘라서 그 자른 내용을 어디에 리스트에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리스트에 담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볼게요. all 그 공백 단위로 우리가 자를 수 있어요. 공백 단위로 all's well that ends well. 그러니까 이 공백이 지금 있는데 이 공백 단위로 문자열에 어디에 리스트에 이렇게 담을 수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A는 all's well that ends. 자, 어떤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자, 이 문자열 A.split 하고 엔트하고 치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A 이렇게 잠깐만요. 자, 스플릿하고
하는 게 낫겠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플릿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좀 봐야 되니까 스플릿한 결과가 스플릿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공백 단위로 띄워서 그 공백들을 어떻게 공백 단위로 띄워서 이 단어들을 하나씩 리스트 이렇게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담을 수 있는 함수가 뭐다? 스플릿이라는 함수예요. 자, 스플릿 함수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열이 있으면 그 단어별로 가져와서 그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다. 자,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파일 하나 만들게요. 파일 하나 만들 건데 그 파일 내용에다가 잠깐만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듭시다. New. 자, 텍스트 메모장 같은 거 열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게요. 자, all's well that ends well. 그리고 점 찍고 한 칸 띄우고 well begun is half done. 자, 이렇게 하고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txt라는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proofs.txt 하고 save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저장하고 이 파일은 이대로 놔두고 어쨌든 이 저장은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자, 열고 나서 그 파일을 어디에다가 스플릿 함수를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in file open use text. 자, 파일을 열고 line 파일 word list.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니까 뭔가 단어별로 쭉 뭔가 나열돼서 나왔어요. 출력이 되나요? 단어별로?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별로 출력되는 이유를 이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맨 첫 번째 라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어쨌든 파일을 읽기로 열었어요. 자, 열고 그 파일을 한 줄씩 이제 단어를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in 하고 in 파일을 반복문을 돌면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한 줄을 라인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한 줄이 있죠. 이 한 줄이 지금 라인 여기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line.rstrip을 하면 line.rstrip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봤듯이
이 줄 중에 혹시 공백이 있으면 이 줄 중에 혹시 그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른쪽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른쪽 공백이 있는 내용을 쭉 지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공백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라인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줄까지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줄까지 실행을 하면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all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라인 점 스플릿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줄에 있는 내용을 어디에? 리스트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all's, well, that, and well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요. 자, 들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 안에서 폼은 한번 반복을 더 돌았죠. 자, 폼은 반복해서 뭘 하죠? word list 하고 얘를 워드에다가 이 리스트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어떻게 워드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출력하면 이 두 줄에 있는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출력이 쭉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그 파일을 단어별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어별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쭉 다 분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테스트 확인을 해보면 크게 무리 없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CSV 파일 사용해 보기도 나오는데 CSV 파일 사용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대로 CSV 파일이 뭐인지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CSV 파일은 특별한 거는 아니고 엑셀로 파일을 이렇게 엑셀을 열어서 이 엑셀에다가 이 그 셀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하면 이 셀별로 이 셀에 있는 값별로 이렇게 하나씩 콤마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 셀에 있는 값들을 콤마로 CSV가 콤마 separated value란 뜻이에요. 콤마로 분류된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콤마로 이렇게 구분된 이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엑셀로 만들고 저장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저장할 때 CSV 확장자로 저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저장을 하면 CSV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제 이 파일 만들고 여러분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그리고 뒤에 랩 문제가 좀 나오는데 오늘 지금 진도가 조금 늦었는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파일 입출력은 오늘 진도 내용은 여기까지만 나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과제가 좀 나갔죠. 과제가 나간 게 좀 많이 나갔는데 그 많이 나간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과제 내용 중에 이 재기함수 호출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재기함수 호출. 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재기함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 과제를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재기 호출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특정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데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다른 함수를 여태까지는 호출했어요. 그런데 함수를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 안에서 다시 A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함수 호출 구조를 재귀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귀 호출. 그래서 함수는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재귀 호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재귀는 리커시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계속 이렇게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결할 때 이 재기 호출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기법을 함수가 내부에서 문제 범위를 줄여 자기 자신 호출하고
다시 그 안에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뭐 이 지금 아마 뭐 이런 그림으로 인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형이 어때요? 생긴 모양이 다 똑같죠? 똑같은데 크기만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문제의 범위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팩토리얼 계산할 때. 어, 자, 지금 이 팩토리얼 계산은 잘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n 팩토리얼은 결국은 뭐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뭐 이렇게 뭐 3, 2, 1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n 팩토리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은 뭐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 팩토리얼은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1 팩토리얼은 그냥 값이 1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4 팩토리얼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뭐예요? 이 부분은 3 팩토리얼하고 사실은 동일하죠. 맞나요? 그래서 4 팩토리얼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뭔가 문제가 문제 범위만 조금 달라지고 문제 푸는 방식은 재기적으로 똑같죠. 재기적으로 동일한 방식이 되는 뭔가 형태예요. 그래서 그럼 3 팩토리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 팩토리얼로 해결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재기호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재기호출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그 이제 과제로 하나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숫자 n을 받고 큰 수 팩토리얼에서 작은 수 팩토리얼로 문제를 좀 잘게 쪼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가장 작은 수 팩토리얼로 쪼갤 수 없는 경우에 함수를 종료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자, 큰 수 팩토리얼에서 작은 수 팩토리얼 문제를 호출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가장 작은 수의 팩토리얼이 되는 1 팩토리얼이 되는 경우에는 함수를 종료를 하면 되고, 만약에 1 팩토리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봤듯이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곱하기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하면 되죠. 아마 이제 다시 호출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 팩토리얼은 지금 보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재기호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배우고 있는 재기호출 방법이 있는데, 재기호출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쵸.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잘 하려면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개념이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전혀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팩토리얼 우리가 계산할 게 있으면 n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팩토리얼을 저장할 값을 1로 초기화를 하고, 왜냐면 계속 곱해야 되는데 1이 돼야지 0으로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1로 초기화를 하고 반복문을 돌면서 1부터 어떻게 해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팩토리얼 1 곱하기 1부터 예를 들어 4 팩토리얼 1부터 4까지 반복하면 되죠. 근데 4니까 이 레인지 특성상 4 플러스 1까지 반복해줘야 되지.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렇게 계속 팩토리얼 곱하기 i 해서 계속 곱하면 돼요. 반복문으로. 곱하면 되는데 제기 호출을 이용하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는 결과는 똑같은데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요. 자, 제기 호출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고 그 인자로 이제 n을 받겠죠. n을 인자로 받을 거예요. 만약에 n이 1이면은 어떻게 해요?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이면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1을 리턴하면 돼요. 1을 리턴하면 되는데 1 팩토리얼이 아닌 그 이상의 팩토리얼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리턴을 할 건데 n 곱하기 팩토리얼 마이너스 1 해주면 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팩토리얼로 하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칠게요. 그 파이썬 튜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파이썬 튜트를 파이썬 튜트가 여기 열려 아이고 자 파이썬 튜트로 팩토리얼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팩토리얼을 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4 팩토리얼 구해주세요 하고 지금 이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하러 가요. 자 실행 가보니까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next 1 만족 안 하죠. 그래서 next 하니까 어때요? 지금 함수가 만들어지면 함수는 생성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자기만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자기만의 공간을 프레임이라고 함수 프레임이라고 하고 펑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만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또 만들러 가요. 왜냐하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함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또 호출하러 가요. 자, 이 상황에서 n이 이제 1이죠.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반환하겠죠? 반환했어요. 반환하고 돌아와 보니까 반환하고 돌아오면 자, 이 방금 반환하고 돌아온 이 값이 이제 1이었고 그래서 이 1하고 아까 1하고 1을 호출해서 자기가 돌아온 그때 시점에서는 값이 여기 이제 2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까 n-1에서 이제 프레임이 지금 2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2죠. 그래서 2를 다시 리턴해서 올릴 거예요. 리턴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 프레임이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어 여기에 있는 2가 반환될 거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2 곱하기 아까 이제 그 조금 전에 호출했을 때 값이 얼마였죠? 3이었죠? 했니? 잠깐만 여기가 3이 되고 반환된 값이 뭐죠? 2죠.
2 곱하기 3 곱하면 얼마죠? 6이 되죠. 6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4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6, 4, 24라는 값을 리턴하고 리절트에 6, 4, 24가 들어가고 종료된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호출하는 계산하는 방식, 계산하는 거를 제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반복문으로도 할 수 있고 제기 호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